오늘 재활용 버리는 날입니다. 쓰레기가 엄청나죠. 사실 저도 뭐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만드니까 무슨 할 얘기는 없지만 우리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만들고 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지는 꽤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전기 자동차 이런 건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서두를 띄운 거는 최근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네, 실적 발표 내용에 대해서 좋은 리포트가 있어서 하나 좀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서두를 띄웠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옛날에 살던 집에 왔는데 이렇게 이게 없었거든요. 전기차 충전소가 생겼더라고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로 전기차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그리고 뭐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도 길거리에서 많이 보이고, 지금 작년에 테슬라 주가 많이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요 부진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침투율이 많이 올라와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저렇게 충전소도 보이고 전기 자동차도 많이 보일 정도니까 좀 많이 보급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중국은 올해 침투율이 33% 정도까지 오를 걸로 예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침투율이 뭐 중국이 제일 많이 보급됐다고 하는데 한 30% 정도니까 좀 많이 나누는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었다 보니까 중국의 성장률이 예전만큼 안 나온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우려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180만 대 정도 생산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캐파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뭐 4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243억 달러 정도 나왔는데 시장이 예상치가 237억 달러 정도 됐었으니까 잘 나왔고요. 근데 이제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에 이제 총 마진이 23.8% 나왔는데 이제 시장의 예상치는 24.8%였으니까 조금 안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퍼레이션 마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6% 나왔는데 시장의 예상치는 16.7%였다. 근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41억 달러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의 예상치가 38억 달러였으니까 요거보다 좀 잘 나왔고요. EPS 같은 경우에도 1.19달러 나왔으니까 시장의 예상치인 1.10보다 잘 나왔다. 그래서 22년도에 사실 하반기에 테슬라의 주가를 누르고 있던 세 가지 정도 큰 요소, 뭐 전기자동차 시장의 전반적인 수요 부진, 그리고 그 수요 부진에 따른 마진 축소, 그리고 이제 트위터와 M&A에 따른 CEO 악재 뭐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예상치에 부합되는 실적 나오면서 이런 우려들이 조금 가라앉았다. 그러면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주가 각각 10% 정도씩 상승하면서 이틀 만에 20% 넘는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동차 분야에 총 마진율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게 뭐 지금 발표된 거는 이제 국제 기준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 미국 회계 기준, 갭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25.9% 나왔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전년 동기를 보면은 30.6%, 그리고 전분기에 27.9%였으니까 실질적으로 줄기는 줄었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워낙 안 좋게 보고 있다 보니까 좀 컨센서스가 예상치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선방을 했다 이런 평가이고, 2023년도 올해는 20% 정도 이상, 그러니까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20% 이상 넘게 달성할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시장의 예상치는 10% 중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이 좀 차이가 나는 편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FSD, 이제 그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요 소프트웨어 매출이 발생을 하면서 좀 상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현금 흐름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4분기 유동 현금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14억 달러를 창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4분기 마지막 기준으로 보면은 현금 보유량이 2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원화로 뭐 25조 원 정도 넘는 현금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2023년도 예상 생산량은 180만 대 정도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예상치에 부합하죠. 그래서 사실 뭐 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파고들면은 뭐 가타부타 이야기가 많을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실적이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 가장 이제 큰 이슈가 되는 게 가격 인하겠죠. 그래서 가격 인하를 지금 중국에서 2번, 미국에서 1번 이렇게 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도 사실 좀 재밌는 게,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네이버에서 좀 뉴스 검색을 해서 캡처를 떠온 건데, 이 가격 인하에 대해서 불과 1월 초 중순만 해도 가격 인하하면서 뭐 오너 리스크, 뭐 우리 가격 인하되면서 뭐 좀 중국에서도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려감이 좀 많이 존재를 했는데, 이번 실적 발표하고 다음날 나온 뉴스들 보면은 가격 인하가 통했다, 그리고 뭐 이제 가격 인하하고 뭐 이제 실적 좋게 나오면서 주가 40%더 오를 것이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전반적으로 전환이 됐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 저희는 사실 이런 데에 좀 크게 내화부동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근데 사실 이 뉴스는 맞는 것 같아요. 가격 인하가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가격대랑 부합이 조금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부작용도 있죠. 뭐 중국에서는 뭐 데모하고 뭐 난리도 쳤는데, 지금 가격 인하 후에 수요가 좀 많이 증가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중국의 수요 부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얼마나 팔렸냐 이런 걸 좀 선반영해서 볼 수 있는 게, 매주 발표가 되는 이제 그 보험 등록 건수거든요. 요게 이제 그 브랜드별로 발표가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2월 중순부터 해서 계속 꺾이고 있다가 이번에 뭐 6배 정도, 전주보다 6배 정도 좀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건수 12,654건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매주 이제 감소하다 보니까 진짜 수요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나 하고 있었는데, 가격이 2번 인하를 하면서 이제 수요가 급등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시사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올해 들어가지고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주문율 성장을 좀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생산량의 2배 정도 이제 그 주문량을 받았다고 합니다.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인하하는 와중에도 아주 조금이지만 가격을 올릴 수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가격 인하한 것들을 좀 보면, 이제 뭐 중국, 미국, 유럽, 캐나다 이렇게 좀 뭐 다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10% 이상씩은 가격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격 하락을 하면서 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악재가 됐었지만, 모델 3나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대량 판매가 가능한 모델로 좀 변모했거든요. 지금까지는 뭐 싼 모델이라도 쉽게 접근하기를 좀 힘들었다 할 수 있지만, 요번 가격 인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모델 3 중에서 후륜구동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가격 조정하면서 미국 내에서 가격이 43,990달러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방지법 관련돼서 수혜를 좀 많이 받는데, 이 모델 3 후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방지법의 수혜를 받아가지고 요 지원까지 받으면, 요 지원이 7,500달러 받거든요. 그러면 36,490달러까지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경쟁력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봤던 이제 캐나코드라는 캐나다 회사에서, 증권사에서 예측하는 것 중에 저는 요게 좀 가능성도 있고 향후에 어떤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가격을 많이 떨어지면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을 많이 늘리는 게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을 늘려서 요 그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요 FSD 소프트웨어를 팔면은 가격 인하분 상세가 가능하다라는 논리인데, 이게 좀 말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난 3분기에 테슬라가 34만 3천 대를 판매했거든요. 이게 이제 대당 평균 판매 가격을 보면은 5만 4천 달러 정도 돼요. 뭐 다 여러 모델들 했을 때 평균적으로. 근데 이 대당 총수익을 보면은 15,000달러입니다. 근데 이게 FSD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옵션을 넣는 가격이 이게 15,000달러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당 총수익과 맞먹을 정도로 수익률이 좋은 소프트웨어 판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그 테슬라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그 FSD 옵션 판매한 수량을 발표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캐나코드라는 곳에서 예측을 한 게 있는데, 2016년 이후에 북미 지역에서 이제 판매한 것 중에 20% 정도는 FSD 옵션을 판매를 했다,
이렇게 감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16년도에는 3,000달러 정도 됐는데 계속 가격이 올라가지고 현재는 15,000달러까지 오른 거고, 월간 구독이 199달러니까 요거 빼고 해도 굉장히 이제 비싼 옵션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2016년도에는 20% 정도 됐지만 지금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도 좀 떨어져서 10% 중반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은 아직 발동이 뭐 본격적으로 되진 않았지만 이제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실질적으로 작년 11월에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북미 지역 어디에서든 이제 테슬라 FSD 베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옵션을 장착한 사람들은 스크린 내에서 그냥 다운로드하면 쓸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한 2016년도부터 북미 지역에서 20% 정도씩 옵션을 달았다고 했을 때 시작을 하는 순간 요게 이제 퍼지기 시작을 했다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고무적인 거는 4분기부터 매출이 여기서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24억 달러 정도, 뭐 원화로 하면은 3,500억, 뭐 3,600억 원 정도 되겠는데, 이게 뭐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요번에 첫 매출이 발생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향후에 이쪽에서 매출이 계속 커지면서 마진이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가격을 떨어뜨려서 이제 뭐 판매량을 굉장히 늘려놨는데, 이제 이런 FSD 이게 자율주행 서비스라든지 이런 옵션이 깔리기 시작을 하면은 향후에 매출이 오히려 더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면이 있어서 저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뒤에도 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핵심은 사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은 그 ESS, 뭐 이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데, 요것도 테슬라가 이제 2019년도부터 신규로 진입을 한 비즈니스인데요. 요게 4분기에 13.1억 달러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정도 올랐고, 이제 전분기가 11.17억 달러 정도 됐으니까 계속 올랐죠.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계속 이쪽의 매출은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저장 용량이 6,500메가와트시인데 이게 역대 최고라고 하거든요. 이제 수요가 지속적으로 또 공급을 앞서고 있는, 이게 사실은 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ESS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이쪽도 향후에는 좀 플러스 알파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도 뭐 다들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요번에 또 업데이트가 됐죠. 그래서 올 여름부터 생산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대량 생산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할 것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겠지만 생산은 시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뭐 130만 대 정도 이상 예약이 됐으니까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과거에 우리가 뭐 모델 Y 나오고 모델 3 이럴 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서서히 요것도 올 여름부터는 이제 그 예약하신 분들 위주로 좀 풀리기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발표한 것 중에 좀 하나 중요했던 것이 기가팩토리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그 네바다에 있는 기가팩토리가 2014년도에 35억 달러 투자를 약속을 했죠. 그래서 연간 50만 대 차량을 생산을 할 거였고 35기가와트시 이제 배터리 셀 생산 목표였는데, 지금 만들고 있던 와중에 실적 발표하기 하루 전날 36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기존에 35억 달러 넘어서는 36억 달러 이상의 신규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새로운 공장을 짓겠다. 근데 아마 이제 기존에 있는 공장에서 분할을 해서 만드는 것 같긴 한데요. 좀 확장을 해서 그 100기가와트시 이제 지금 쓰고 있는 4680 배터리 이제 셀 공장, 요게 이제 100기가와트시면은 연간 150만 대 정도의 경차 배터리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용량이고, 그리고 이제 세미트럭, 이제 과거에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세미트럭을 발표를 했었죠. 이 세미트럭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미래의 계획들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놨는데, 저는 요번 실적 발표로 인해서 테슬라에 대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 테슬라 주가가 작년에 굉장히 크게 변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의 주가 변동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내일 일은 아니에요. 요 표를 한번 보시면 이 캐나코드 증권사에서 정리를 한 건데, 과거에 30% 넘게 하락을 했던 적은 수두룩합니다.
근데 50% 이상 하락했을 때만 좀 보면요. 2014년도, 15년도 이제 그 사이에 50%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뭐 연간 인도량 요거는 사실 계속 이슈가 되다가 캐파 증설되면서 크게 이슈가 부각되지 않았었는데 과거에는 큰 이슈였거든요. 차량 인도량이 예상치 그 차량 인도량 이 정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하향으로 조정을 하면서 그때 영향을 받은 적도 있었고, 이제 그 소비자 리포트, 컨슈머 리포트 이제 굉장히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모델 S에 대해서 또 악평이 나오면서 영향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50%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 19년도에 54% 정도 하락했는데 그때는 이제 중국에서 관세 부과하고 또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19년 1분기에 그리고 생산량 그리고 자동 차량 인도량이 이제 예상치를 또 하회했었다. 그리고 또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이제 트위터의 발언 뭐 미리 해서 막 주가에 영향 준다 이러면서 이제 SEC에서 제재를 준 적도 있었죠. 그런 영향으로 54% 정도 하락을 했었고, 2020년도에는 또 61%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그때는 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주식이 영향을 받은 팬데믹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1년부터 현재까지가 지금 66%, 이 자료 작성할 때가 66%였으니까 지금은 5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까지가 또 큰 하락폭에 이제 한 획을 걷는데, 이게 중국 수요 부진,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 뭐 트위터 합병, 뭐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사실 보유를 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항상 이런 것들을 겪으셨겠지만 주가 변동이 항상 이렇게 좀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 테슬라의 향후 이제 성장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보시면은 현재 단기적으로는 좀 그 경차 모델, 그리고 이제 사이버 트럭, 세미 트럭,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리고 이제 가정용 태양광 솔라시티를 보유를 하고 있죠. 이제 가정용 태양광 이런 것들이 좀 단기적으로 이제 그 주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성장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FSD, 이제 그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요거가 좀 장기적으로 이제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더 나가면 미래에서는 좀 로보택시라든지 저번에 발표했었던 사업용 로봇 AI 있잖아요. 그 로봇 같은 경우가 이제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또 트위터 논란에 대해서 아마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트위터 지금 뭐 CEO직을 내려오겠다라고 했지만 대체를 하지 못했다 보니까, 근데 과연 이 트위터 논란이 테슬라를 좀 무너뜨릴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지난 10년간의 좀 이슈를 보면요, 사실 테슬라는 진짜 바람 잘 날이 좀 없었던 시기다. 그래서 뭐 이제 뭐 그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쇼츠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매도가 숏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짧은 반바지 쇼츠라고 해가지고 공매도한다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공매도 세력과의 좀 싸움이 이슈가 됐었던 시절도 있었고, 뭐 일론 머스크가 방송 중에 말이 하나 펴가지고 또 문제가 됐었던 적도 있었고, 앞에서 아까 언급드렸던 뭐 SEC에서 제재를 주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모델 S에서 화재도 몇 번 발생했었어요. 그때마다 주가 변동이 굉장히 컸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뭐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뭐 창문 깨는 퍼포먼스도 하고 막 했는데, 그 당시 뭐 모델 자체가 굉장히 너무 진보적이다 보니까 이거 팔리겠냐, 너무 많이 앞서간 거 아니야, 이런 평도 있었고, 뭐 모델 3 같은 경우에도 컨슈머 리포트에서 악평이 나오기도 했었고,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가의 단기적인 영향으로 좀 끝났다. 근데 테슬라는 향후에도 뭐 논란의 중심에 있겠죠. 뭐 항상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뭐 전기 자동차 이런 거를 좋아하는 뿐만이 아니라 다들 좀 많이 영향을 주기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테슬라는 향후에도 좀 변동성은 당연히 갖고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향후에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격 인하에 대해서 1월 뭐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야 가격 인하하니까 이제 테슬라 진짜 큰일 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 것이 실적 발표 이후에 가격 인하했던 게 잘 됐네, 뭐 이렇게 좀 평가가 바뀌는 것처럼, 항상 어떤 매스미디어나 이런 거에서는
좀 이런 평이 좀 많이 갈릴 거예요. 그 시기 주가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이제 매스미디어는 평가가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엇갈릴 거예요. 그리고 이슈의 중심에 항상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래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항상 투자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